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각 정당과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다시 광주를 찾은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었다며 정권 교체에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번, 2번에 속지 말고 3번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내일 밤 10시 전후에 접전 지역은 자정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뒷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합동 채용 설명회가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기 서너 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결정할 제20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야당의 심장 광주를 다시 찾아 정치적 생명을 건 마지막 호소에 나섰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사흘 만에 다시 광주 시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후보들도 함께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광주 시민의 선택, 호남의 선택에 다시 한번 정치적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사적생의 각오로 가려입니다.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건 새누리당에 유리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선 호남인들이 힘을 한데로 모아야 한다며 전략적 투표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대통합으로 정권 교체를 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부를 못 지켰다며 죄를 씻는 길은 정권 교체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지는 표는 새누리의 것입니다.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것은 새누리를 돕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것은 정권 교체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문재인 전 대표는 기아차, 노인타운과 여성 일자리 지원본부 등 광주 구석구석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양향자 후보와 천정배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광주 서구울 선거구에서는 마지막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민의당은 광주 시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4.13 정치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광주 지역 후보들은 광주에서 시작된 녹색바람이 대한민국에 몰아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일궈준 이 바람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기필코 이뤄내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만이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끌 유일한 수권 대안 정당입니다. 정권 교체의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또 국민의당의 승리는 광주의 승리이자 광주 시민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호남 유권자들이 10년 동안 지지를 보냈지만 개파 패권주의와 만년 야당에 안주하며 절망만 안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안철수 공동대표는 진정한 변화를 바란다면 1번, 2번이 아니라 3번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 또 읍소하고 다시 또 기회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당에 투표하면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며 새누리와 더민주의 양당 구조를 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텃밭을 다투는 두 정당 이외에도 각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열띤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며 여당 불모지 광주에서 한석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뛰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유일의 진보 정당이라며 진보 대표 정당으로 키워달라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했고 민중연합당은 원내 진입을 목표로 정당 득표율을 3% 이상 확보하겠다며 막판 의지를 다졌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드물게 양당 경쟁 체제로 치러지는 이번 20대 총선. 그만큼 선거운동도 뜨거웠는데 총선 관전 포인트를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전남 제1당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선거 종반 판세로만 보면 국민의당 1당 등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두 차례 방문으로 더민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고 지역민들의 전략적 선택이 미워도 한 번 더냐
대한야당 인정이냐 가운데 어떤 쪽으로 흐를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20-30%에 이릅니다.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는 선거구의 경우 부동층 양배에 따라서 승부의 추가 기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경우도 많아서 실제 밑바닥 민심이 어떻게 표출되느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 참여 성향이 높아졌다는 게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중장년층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젊은 층은 더민주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분석이 많아서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지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계한 문재인 전 대표는 열세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면 호남 소외론 불식은 물론 차기 대권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말 그대로 정계를 은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이상의 실적에다가 호남 텃밭 구축 여부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보선이 아닌 총선에서 지역구도의 벽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여성 후보가 얼마나 당선되느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20대 총선 당선자 윤곽은 내일 오후 10시를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개표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용지 심사 개수기 처리 속도를 예전 분당 500장에서 150장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육안으로도 투표용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밤 10시를 전후에 접전 선거구의 경우는 자정 전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비 확보와 관련한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의 공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하남 산단에 2,99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권 후보의 선거 공보와 명함이 거짓이라고 공고하면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고의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의정 활동을 알리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관례인데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대규모 합동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내 직장이라는 말을 실감케 할 정도로 설명회장을 찾은 취업준비생들의 관심과 열기가 높았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 설명회장이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천여 개의 좌석이 마련됐는데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북적입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도 공기업 채용 정보를 직접 듣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취업 상담 부스에는 행사 시작 서너 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내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기업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같은 상황에서 1대1 상담 프로그램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대학생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공기업 쪽에 가고 싶으니까 저는 이쪽을 계속 준비하니까 저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가산점 제도 등 광주 전남 출신 인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취업 조건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할당제, 또 목표제, 또 가점제 등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채용 지원 정책 한계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공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지난해부터 NCS 국가직무표준시험이 도입돼 지역 출신 인재들도 차별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올해 2,2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전거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평균 590여 건, 해마다 적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15명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까운 곳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생각해서 평소에 헬멧이나 보호대 착용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광주에는 자전거 도로의 대부분이 인도와 함께 쓰도록 돼 있어서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람을 피해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를 마련해야 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내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일 일본 내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출현함에 따라 매주 일본 내염 매개모기와 지카 바이러스 매개모기 밀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제주도와 경남에서 일본 내염 모기가 출현해 일본 내염 모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중국 해이롱 장성이 경제와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남구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가꾸는 건강아파트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곡성경찰서는 고등학교 수학여행과 학생 수송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 음주 단속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례구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선정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향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호남은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인천, 경기 69.5%, 영남 66.6% 등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적극 투표 의사층이 19대 총선보다 20.5%포인트 높아진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20대 유권자의 참여 의사가 7.2%포인트 높아져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총선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